검색하는 기능이 챗GPT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이 기능이 어떤 정도로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할 건지 체크를 해봅니다. 챗GPT 같으면 뭐든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AI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챗GPT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요? 검색 기능이 없다 그러면 AI는 사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있다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AI, 챗GPT 같은 경우에도 처음 학습한 거 외에 그러니까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 학습했던 데이터는 알고 있죠. 그것만을 사용해서는 답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하거나 또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한 질문을 챗GPT에다 한번 해봅니다. 뭐 한국에 떡볶이집이 많은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중적이고 친근한 맛이며 그 다음에 접근성,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뭐 조리가 간편함,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중적으로 이제 떡볶이가 많이 지금 가게들이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학습할 때 이미 학습용 데이터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합을 해서 이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습한 시점이라는 특정한 그 시간, 그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똑같은 주제지만 이번에는 검색 기능을 가진 챗GPT에게 떡볶이 맛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그려놓은 걸 보니까 한국식 떡볶이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그죠? 파가 원래는 같이 끓여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그 문제점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하간 우리가 이제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떡볶이 그림을 한번 봤는데 여기 이제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충분한 떡볶이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 위에 파가 뿌려지는 걸 상상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떡볶이집이 많은 이유를 검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 조사를 하라고 하면 떡볶이집이 많은 이유를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중적 인기와 수요 증가, 창업의 용이성, 프랜차이즈 확산. 요건 얘기가 약간 살짝 달라요. 앞에하고. 근데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50개 육박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자료 그리고 최신의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화면에서 나무 위키를 참조해서 대중적 인기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왔고 또 여기 네이버 블로그나 조선일보를 참조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료들을 갖고 오죠. 뭐 뉴스도 블로그도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참고를 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여기 밑에 보면 출처가 이제 모아놨는데 모아놓은 출처의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조사해온 결과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저 링크를 누르면 실제로 저 링크한 그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출처 부분을 누르면 똑같은 이제 떡볶이집 조사 결과인데 출처를 누르면 옆에 인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뜹니다. 옆에 창이 하나 열리면서 그리고 저 인용 안에는 저 관련된 자료들 떡볶이 그다음에 떡볶이 창업시장 분석 소울푸드 떡볶이 트렌드 뭐 이러면서 뉴스 블로그 나무위키 여러 곳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앞부분 요약 미리 보기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밑에 보시면 검색 결과 직접 인용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색 결과로 나왔던 리스트들을 같이 보여줘요. 자, 이런 새로운 기능이 챗GPT에
포함이 됐죠. 이게 뭐 매우 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해서 답한다라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잠깐 짚어보고 가면, 학습된 데이터만 가지고 답변을 했을 때 즉각적이고 빠른 응답,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반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자료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은, 이게 이제 심각한 부분인데,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없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죠? 우리가 이제 특히 업무용으로 챗GPT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하기도 해야 되지만, 최근, 바로 어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최신 정보 반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특정한 세부사항, 드문 정보, 이런 것들은 뭐 꽁꽁 숨어 있는 건데, 그것까지 데이터를 다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또 학습된 데이터만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조사를 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최신 정보라든지 광범위한 정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종합해서 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되는 부분은 응답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약간은 뭐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또 신뢰성 문제가 여기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갖고 왔는데, 갖고 오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관련된 걸 갖고 왔는데 그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잘못된 거면, 이런 이제 리스크도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조사를 한다. 저는 이제 검색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업무용으로는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뭐 일반 생활에서도 조사와 검색이 유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특히나 업무용으로는 이 조사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최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주식이라든지 경쟁사, 시장 상황,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활용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가 바로 이 검색 그리고 조사의 부분입니다. 매우 유용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챗GPT의 검색 기능이 들어온 흐름,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 2022년 3월 3.5, 챗GPT 3.5가 모델 3.5로 된 챗GPT가 등장했을 때 11월 정도죠. 그 시점에서는 검색 기능이라는 게 전혀 제공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학습돼 있던 상태까지만 알고 그 이후 몇 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게 다음에 봄에 GPT-4 버전이 나오면서 부분적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일부 추가가 됐었어요. 근데 뭐 거의 쓸모없는 수준의 내용이었죠. 별점 하나 정도를 줄까 말까 한 상태. 뭐 있으나 마나 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GPT-4.5가 나오면서 올해 대폭 기능이 개선됐어요. 이게 이제 되니까 최근 자료에 대해서도, 또는 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색이 되니까 이게 엄청 쓸모가 있어진 거죠. 왜? 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또는 틀린 답만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훨씬 좋아졌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던 게 최근에 GPT-4.5에 서치 GPT라고 테스트했던 버전의 전문 검색 기능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검색 기능은 자체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일부 한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시행착오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독자적인 검색 엔진, 그래서 서치 GPT라고 하는 테스트 버전을 이제 GPT-4.5에 본격적으로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과거에 비한다고 보면 별점이 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한동안 이 서치 GPT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해서 일부 사용자들한테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내부적으로 오픈 AI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 안에 검색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이제 여기서는 챗 GPT의 프롬프트 창 윈도우에 밑에 보면
파일을 첨부하기 위한 클립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또 검색하는 아이콘이 생겼어요. 그 검색을 누르고 이때 이제 검색을 누른 상태에서 프롬프트 창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않는데 검색 창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약간 살짝 색깔이 바뀌면서 여기에 집어넣은 프롬프트는 이 내용은 조사를 통해서 무조건 답을 하는 형태로 앞에 조사라는 얘기를 억지로 집어넣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검색을 눌러놓고선 조사를 하라고 하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기능이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남역 상권에서 잘 되는 식당 메뉴 5개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우육면도 있었고 돈가스도 있었고 라면집도 있고 등등등 있었어요. 1번으로 나온 건 그 우육면. 그래서 뭐 그 잘 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강남역에.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청담 돈가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도 꽤 인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저게 진짜 있는 거 맞아?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쌍용 플래티넘 밸류라고 하는 아파트 써 있는데 그곳에 청담 돈가스 강남 직영점이라고 실제로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까지 찾아온다고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이런 식의 뭐 맛집 검색조차도 굳이 우리가 그쪽을 쓰지 않아도 챗GPT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권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앞에서 이제 청담 돈가스라고 하는 그 돈가스 집의 강점, 약점 조사해 온 거니까 뭐 잘 된다고 했으니 강점, 약점을 한번 보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더 줬어요. 2024년 소비자 평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최근 그 다음에 특정한 항목을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점, 약점. 그 약점을 한번 보면 강점은 뭐 상시적일 수 있는데 혼잡한 대기 시간이 강남역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죠? 이게 또 문제가 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청담 돈가스 실제로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 많습니다. 많고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근처에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불편한 게 당연하죠. 강남 쪽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다. 상권 분석, 각종 시장 조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질문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저거 완벽하게 조사해 오는 거 맞을까? 이게 관건이겠죠. 다 믿어도 되냐 이거예요. 그죠? 테스트를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강남역 왕만두 전문점 뭐 더 길게 또 얘기 안 했어요. 찾아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강남역 주변을 뒤져갖고 왔는데 지도까지 보여줍니다. 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네요. 근데 궁정만두라고 있대요. 이거는 못 들어본 곳이긴 한데 역삼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다고는 하는데 지도를 보여준 걸 보면 지도가 종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종로를 가리킵니다. 어딘가 지금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종로, 강남역, 역삼역 지금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대로 찾아와야 되니까. 간짜장 맛집은 어디 있는지 강남역 근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곳을 추천해 줬는데 금문도라고 있다고 합니다. 12번 출구에서 강남역이죠. 도보 5분 거리. 그러면 강남역 맞아요. 그리고 간짜장이 있대요. 링크를 보면 강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1번 그래서 서울 한가운데를 지금 종로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 지금 뭔가 완성도가 낮은 모양입니다. 자, 여기 추천했던 그 5곳인가 있었던 것 중에 강남 반점 좋아요. 서초동, 카이, 서교동 이건 이제 휴대폰에서 본 건데요. 모바일 앱에서 서교동이면 강남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런 지형 지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들이 부분 보입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자,
2024년도에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미국 야구에서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그 팀의 선수 중에 3루수를 보고 있는 맥스먼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맥스먼시라는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학습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갖고 온 결과를 보니까 타율과 홈런, 안타, 타점 쭉 나왔어요. 뭐 꾸준한 타격 능력 어쩌고 했는데 2024년 10월 18일에 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12타석 연속 출루라는 포스트 시즌 기록을 세웠다. 이건 굉장히 최근 자료인데 이것까지 갖고 와요. 이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계약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시즌 후에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2년 2,4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말이 될까요? 2026년 시즌에 대한 1,000만 달러 구단 옵션을 포함했다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2023년 시즌 후였던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챗GPT의 지금 검색 수준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방에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그게 폭탄을 많이 안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검색의 한계를 보면 일단 뭐 검색 자체가 웹사이트를 못 들어가게끔 막아놓은 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쏠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어놓은 곳에서만 정보를 갖고 오니까. 그 다음에 출처의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출처들. 출처 자체가 그런 쪽일 수 있고 그런 쪽의 출처에 쏠려서 검색을 해올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부정확하게 되겠죠. 또 실시간 정보가 갱신이 되는 게 아주 최신은까지는 이제 안 올라왔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챗GPT가 그나마 있는 자료들 다 뒤져서 제일 가깝고 관련된 거를 찾아왔다고 해도 그 찾아온 거에 검색 결과를 해석할 때 잘못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하면서 잘못했을 경우가 또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검색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검색 결과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도 뭐 얼마간 있죠. 또 자료 시점에 대한 판단이 챗GPT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에 2023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4년에는 어떻고 2025년에는 어떻고 이렇게 써 있는 자료가 있다고 치면 그게 언제 나온 자료인지 자료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최신성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챗GPT가 헤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검색 기능이 들어왔으니 그냥 대충 물어보면 알아서 다 갖고 오면 좋지만 그렇게 해주기가 어렵죠. 결국 조사 대상을 어떤 기간 특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 최근 상황을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어떤 기간을 조사할 건지 이게 프롬프트에 잘 정의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출처의 범위도 한정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챗GPT의 검색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쓸모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지난달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쓸모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건 분명한데 왜? 이 기능이 쓸모가 많으니까 이것이 자료가 어디인지 잘 안 보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틀렸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2번, 3번 유념하고 반복해서 특히 업무용으로 쓰신다고 하면 여러 번 체크해서 쓰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챗GPT가 서치GPT라고 하는 기능을 통합을 하면서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결과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